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 재원으로 저리에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가구가 낮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는 다자녀 가정들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서울시가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중구 약수역,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등 6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물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2달 만에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유망단지 중심으로 매매 거래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일산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올 하반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급매물이 쏟아지는 큰 장이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정말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의 가치는 환금성이 좌우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릴 거라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곳에 주목해야 실거주는 물론 투자 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똑똑한 한 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1시간 하시면서 알짜 투자처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철에 이제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비가 온다 그러니까요. 또 덥습하고 덥잖아요. 건강들 유념하시고요. 자, 요 오후 시간에는 일주일간 있었던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좀 뽑았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방향, 투자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잘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예전에는 사실 조금 게으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부동산 시장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슈가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 주 동안 또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들 나오게 됐는지 정말 그때그때 잘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1시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도 방송이지만 우리 차동백 대표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이 무료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정보들 들을 수 있는지 대표님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세미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를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세미나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든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지금 약 한 15년,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세미나를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미나를 직접 참가를 하시라고. 세미나 참가를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는 제가 매주 토요일이나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어떤 선택을 할래? 노인으로 진짜 가난한 노인, 부자 부모, 뭐 가난한 부모 있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은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노후에는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세미나를 꼭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세미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이렇게 되죠. 오후 1시에는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좋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죠.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 정말 부자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좋은 것들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이 무료 세미나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뤄지게 되는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1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지금 여기다 나와.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요. 예, 전주에 사는 송복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천에요. 네. 한손 아빠 하나 있는데 하나를 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한번 제가 상담 좀 드렸는데요. 네, 이천의 한솔 아파트요. 예, 예. 이미 매입을 하셨는데 예, 이거를 10년 전에 하나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왜냐면 그 월세 나오는 거 그거 좀 괜찮아서 한번 문의 좀 드렸어요, 제가요. 10년 전에 이미 매입을 하셨고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받아보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예. 요거 그러면 더 한번 예. 매수를 예, 해볼까? 하나를 더 구입을 해볼까 싶었어요. 그런 고민하고 계시군요. 자, 예, 일단 예, 뭐 예.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아주 잘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예, 예. 뭐 하시다가 전화하셨어요? 지금 저기 뭐 나오고만요. 그렇군요. 그럼요. 예, 예. 방송 그런데 나오죠? 제가 어젠가 가봤는데 너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요? 저기 이천이요? 더 많이 그래요? 발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군요. 예. 방송을 보면서 전화를 하실 때는요. 예. 방송 소리는 꺼야 돼요. 방송 끝까지 그러면요? 방송만 끄고요. 예. 전화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천에 있는 한솔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어느 예, 예. 동이죠? 동이요? 102동인가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창전동도 있고 신둔동도 있고 정포동도 있고 백사면도 있고 무슨 동이에요? 백사면 조음리요. 백사면에 있는 거예요. 예, 한솔 조음리. 아파트 백사면의 한솔 아파트 이건가 봅니다. 예, 예, 예. 지금 볼게요. 21년도에 01년도에 준공됐나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476세대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요거군요.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중심 시내에서 좀 벗어났네요. 예, 예,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예. 벗어났는데 이거를 관심이 갖는 이유는 지금 야, 현재 월세 받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월세 받는 게 재미가 있었어. 예, 예. 그래서 해서 그렇군요. 이걸 또 해야 되나 제가 하나 보다 네. 한 1억 정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제가. 네, 70세시고요. 예. 70세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상담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예. 상담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예. 자산을 뭐 어떻게 투자를 해서 더 늘리고 이런 생각보다는 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월세를 잘 받아서 좀 편안한 여생을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런 게 그런- 구입을 하는 건 반대시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어떤 뭐 재개발을 산다든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가 예, 예. 이런 거는 저는 반대라는 거지. 그러나 예. 월세를 향해서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예.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는 찬성이다. 저는. 예. 그런데 이 월세를 받는 거는 제가 왜 연세를 나이를 물어봤냐면은 예. 우리가 앞으로 연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중에는 이게 뭐 팔지 않고 자녀에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구입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연세를 여쭤본 거고요.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동네에 월세가 지금 대충 얼마 나온다 그랬죠? 한 60에서 65만 원 나옵니다, 지금. 60에서 65만 원 나오고 예, 예. 시세는 얼마 정도 가죠? 시세가 지금 1억 1,500에서 뭐 1억 2천 사이 그 정도입니다. 한 1억 1억 1,500이에요. 예, 1억 1,500에서 1억 1,500에서 2천 정도. 60에서 65만 원 나오면 수익률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이런 수익률은 서울 중심보다 경기도보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요. 예, 예. 수익률은.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대신 매매가는 그 반대예요. 예, 매매가는 더 반대입니다. 낮아지고요. 그거는 예. 이제 그런 수요청이 그 동네에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청이 이거는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막 활성화된 게 아니라 그냥 월세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예. 그런데 공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여태까지는 공실이 없었습니다. 네. 공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60만 원, 65만 원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예, 예. 자, 거주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이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미혼이나 또는 요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아, 아파트 평수가요. 예. 59점 뭐 예. 그럼 378인가 됩니다. 25평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월세를 사는 사람 형태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건데 예, 예. 형태가 한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저희 대다수가 이천에 살면서 이 정도면은 부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실은 돈이 이제 없는 거죠. 없으니까 예. 차라리 그냥 월세로 이렇게 내자 이런 부부가 있겠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월세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로 들어가면은 예, 예. 훨씬 더 싸요.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예, 그러죠. 예, 예. 예.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이 좀 어려운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렵다 이 말은 그분들의 환경 자체가 들어오는 환경 사시는 분이 환경이 뭐 정확하지는 모르더라도 조금 대출도 받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수요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걸 하나 더 산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몇 년이든.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 이거 한 5년, 6, 7년 이 안쪽으로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예, 예. 다만 매매가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시 되팔거나 나이가 이제 지금 연세가 더 많아졌었을 때 앞으로 한 10년 뒤에 예, 이런 예. 쪽으로 갔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월세를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이게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예, 저는. 예, 예. 왜 자신이 없냐? 사람들이 이건 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예. 아니면 아예 돈이 없어서 그냥 뭐 연세 드신 분이 여기 그냥 노후로 있든지. 근데 예, 예.
젊은 분들이 지금 아이들 안 낳잖아요. 예, 안 낳죠. 안 낳으니까 2천 그러면 누구나 다 뭘 생각하냐면은 2천에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예, 예.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어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이죠. 예, 예. 그 젊은 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예, 예. 그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과연 이것이 유지가 가능하냐? 5, 6년 후에요. 물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예, 예.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공실이 됐다. 이건 안 팔려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바라봤을 때 이 물건이 나쁘진 않아요. 예, 예.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두 아유,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 예.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서울로 오면은 예. 60에서 65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한 네. 1억 한 5천, 1억 4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매물을 사면 이 정도 받아요. 예, 예. 그런 그러면- 매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네? 대표님? 그런 매물이 서울에는 없는 걸로 알고 많이 있는데. 있어요. 저는 많이 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주니까 쟤한테 물건을 사라 이 뜻이 아니고요. 예. 투자는 여기 하나 했으니 예. 혹시라도 여기 잘못되면 두 개가 다 묶여버리잖아요.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서울 쪽에 묻어 놓는 것이 원룸으로 예, 괜찮은 오피스텔 잘 찾아서 예. 묻어 놓으면은 그거는 나중에라도 공실의 염려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세월이 얼마 지나더라도 자녀한테 넘어가더라도 괜찮겠죠.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 쪽으로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예. 괜찮은데 미래에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예, 예. 그러니 미래에까지 위험이 좀 적다고 해야 되겠지. 그런 물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 쪽으로 와서 원룸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 수익률은 뭐 몇십만 원 정도는 차이 나겠죠. 예, 예. 그러더라도 그게 맞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 예. 좀 더 뭐 한 거는 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미나를 하니 예, 예. 힘들더라도 시간 내서 세미나 오셔서 들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기도 이천의 한솔 아파트 한 10년 전에 매입하셔서 지금 월세로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월세가 잘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더 늘려볼까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 좋지만 이 자리에서 뭐 10년 지나고 나서도 지금과 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유자금 1억 원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같은 가격에 서울 안에서도 좋은 투자처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서울 안에서는 어떤 투자처가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뒷자리 022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용인 벽산 블루밍과 덕수 2구역 재개발 빌라 지금 보유 중이신데 모두 매도한 후에 서울 노량진이나 합정 일대 재개발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용인의 벽산 블루밍과 덕수 2구역 둘 다 지금 뭐 매도를 한 이후에 서울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역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별을 해두셨네요. 노량진 재개발 아니면 또 합정일대 재개발 이쪽 지역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상황인데 자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일단 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서부터 좀 잡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설명이 조금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 하나하나 뽑아보죠.
용인 벽산 아파트라고 그런 거는 이 아파트라는 것은 가격이 한 개 단지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전체가 맞물려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아파트 흐름에서 늘 아파트 흐름은요. 흐름은 1번 우량 아파트는 먼저 오르고 늦게 떨어져요. 그런데 좀 우량이 아닌 아파트들은 천천히 오르고 나중에 오르죠. 그리고 먼저 떨어져요. 이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체 흐르면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 흐름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같이 흘러가요. 이런 형상이 있어요. 그럼 벽산 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권하고 경기권 다 통틀어 봤었을 때 그렇게 뭐 우량 아파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워요. 판교라든가 광교 이런 흐름하고도 달라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지에 있는 벽산 같은 거는 올랐다가 21년 부근에 고점을 찍고 내렸다가 반등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보합권 내지는 약간 하락.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지금 계속해서 뭐 오른다 하지만은 여기 되고는 이런 흐름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울이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을 더 지켜봐라, 내년까지 지켜봐라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한번 아파트가 조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그럼 얘도 같이 조정을 받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벽산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 상품, 거주 상품은 상관이 없지만 투자 상품으로는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투자로만 묻는다면은 수지 벽산은 좀 정리, 여기에서 가깝고 다 좋지만 정리를 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덕소 2구역이에요. 덕소 2구역 얘가 이제 재개발이거든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덕소 2구역 재개발이에요. 자, 이 재개발은 덕소 2구역 재개발은 이제 곧 아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일반 분양이 언제 할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그다음에 뭐 공사를 시작되면은 뭐 3, 4년 안에 이제 입주까지 가겠죠. 곧 관리 처분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재개발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맞게 재건축 얘기만 많이 들었죠. 이 재건축 구역에 아파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커요? 공사비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이 공사비 문제 때문에 현장들이 멈춰 서버리죠. 강남에 있는 그 좋은 강남 삼익 쪽에 삼성동 쪽에 있는 거기도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반포도 심각하죠. 전부 다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해결되기 전에는 첫째, 정비사업 구역은 제대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덕소 2구역처럼 관리 처분이 이미 지나서 공사를 들어간 단계, 이주를 해버린 단계, 이 단계에서는 공사비가 올랐다 하면은 이거는 정부가 공사비 올리지 마라 소리는 못하니까 무조건 공사비 오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한테 무조건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역시 추가 부담금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라 이거지. 이 문자를 주신 분은 아마 덕소 2구역에는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되면 나 아파트 하나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아마 지금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얘기하냐면은 이걸 둘 다 팔아서 다시 서울에 무슨 재개발 구역으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굉장히 재개발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덕소 2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이익이 받는 것처럼 그거는 계산이고요.
실제로 팔려야 되고 실제로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남는 게 남는 건데 지금 이 공사비 입장에서 추가 부담금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북에서도 유탕구역 안에 또는 유탕구역 밖에 입주를 앞둔 어떤 아파트들이 갑자기 또 공사비 추가가 최소 1억에서 3억씩 더 내라 하고 또 나왔어요.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멘붕에 빠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두고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덤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 사기만 사면 돈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덕소 2구역도 오히려 이거는 조그맣게 벽산의 아파트보다 더 큰 문제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덕소 2구역이든 아파트든 한 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소 둘 다 정리하면 더 좋고 정리를 하시면 그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돈을 놔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덕소 2구역만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이 공사비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런 다음에 2, 3년 지나면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해결이 돼요.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내려올 수 없다라든가 더 이상 경기가 무너져서 금리는 무조건 내려온다든가 그래서 가격 조정이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을 해라.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덕소 2구역 팔려고 내놓으면 아마 살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3, 4년 뒤에 입주할 때까지 공사비가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벽산 블루밍 팔아서 돈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어딜 갈까요 하는 어딜 갈까요는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두 개 다가 위험의 직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 용인 수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 그리고 덕소 2구역에 빌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셨는데 이 둘 다 정리하고 나서 서울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논하기 전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두 곳의 부동산 일단은 좀 다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걸 정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지 그 부분 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 갖고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곳 다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575 쓰시는 시청자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이시래요. 매매가 80%까지 전세가가 올랐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그런 결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러면 과연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매수의 적기인지 이 부분 자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분은 아파트 가격 흐름을 전세가율 기준으로 일단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전세가율이 변하면은 이게 올라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이 요인은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은요 수십 가지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요소들 중에 한 개가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그런데 전세가율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있다라고 봐왔어요.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내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율은 자, 제가 아까 이제 그림을 그렸죠. 서울이에요. 이렇게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좀 더 떨어져 있는 지역. 자, 이렇게 이제 경기도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수원도 경기도는 이거보다는 좀 더 크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전세가율이 40에서 50%예요. 그럼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6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80% 같으면은 그 여기가 예를 들어 70%라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서울은 지금 40에서 50%인데 자, 이 지금 질문하신 지역 경기권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지금 80%래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질문하신 이 동네는 아무도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를 산다. 그러니까 투자 관심 지역에서 아예 벗어나 버린 거예요. 투자 관심 지역에서 벗어났는데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갭 투자하면 얼마 안 되죠. 매매가에서 전세니까. 그 얼마 안 되니까 요 돈으로 요거 사두면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갭 투자를 하고자 하는 갭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가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50%인데 이 동네가 80%라면 여기는 갭 투자가 엄청 작지만 사람들 판단했을 때 이 동네는 갭 투자 지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갭 투자가 막 몰리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전세가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에는 서울을 봐야 돼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70에서 80%로 간다면 그러면은 갭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서 갭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전세가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70%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매가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면은 70에서 80% 가면은 자, 5억짜리가 자, 우리 간단하게 80%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시다. 그럼 8, 5, 44억이에요. 전세가 이게. 그러면은 갭은 1억으로 투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 금액이에요. 1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매매가가 10억이면은 얘들은 전세가율을 80%라 하더라도 8억이죠. 그러면 투자 금액은 2억이 돼요. 이게.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강남 지역이 핫한 지역인 강남에서 07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고점에서 떨어졌었을 때 강남의 엄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가 8억대 갔어요. 이 8억대. 이 8억을 가정하고 자, 전세를 예를 들어서 약 한 80%다. 가정하면 66억 4천이 전세죠. 그러면 갭 투자가 얼마가 되면 1억 6천이 돼요. 지금 이건 수학이에요. 산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강남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럼 1억 6천이라면은 누구나 들어가기가 좋죠. 그런데 이게 올랐어. 지금 30억이에요. 그럼 30억에 80%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38에 24억이에요. 그러더라도 6억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냐? 현재 강남의 전세가율은 35에서 45% 수준이에요. 그러면 전세가는 12억이고 갭 투자가 18억이라는 뜻이에요. 1억 8천이 아니라 18억. 현재의 전세가율은
40%.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서울 안에 있는 강남 중심을 한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 80%까지 육박을 하면은 이거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고 이게 미뤄지면 경기권에 되고도 따라서 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방의 전세가율이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세가랑 매매가가 별반 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전세가율이 밀어 올라가지 못하면은 서울의 갭투자 수요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서울의 갭투자가 못 들어온다면은 서울 가격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없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간다면 경기권에서도 아파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전세가율 하나 80%니까 아파트 상승 신호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전세가율과 갭투자 거기에 따른 아파트 상승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40에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4년, 15년도에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갈 때 그때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냐? 70, 80% 육박했고 80% 이상이 됐었다, 서울에는. 근데 지금 50%니까 지금 전세가 너무 올라가서 이 전세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많이 멀었다. 엄청나게 올라가야 된다. 엄청나게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70, 80% 육박했었을 때 비로소 야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전세가율 40, 50% 갖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전세 올랐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절대 맞지 않다. 그거는.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셨는데 매매가의 80%까지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좀 종합해 보면 이게 서울 아파트였다면 매수 고려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경기도 아파트라는 점, 이 부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금 서울 안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의 40에서 5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수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상황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689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50대 후반 시청자분이시네요. 노후 목적으로 인천 아파트 아니면 서울 오피스텔 투자 여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지역도 인천과 서울로 갈리고 있고 유형도 인천은 아파트고 서울은 오피스텔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네요. 자, 노후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인천의 아파트냐 서울의 오피스텔이냐 대표님 자세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후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노후 투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노후 투자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당연히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죠. 수익성이 아예 없는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라든가 등등으로 고려를 해보더라도 투자를 할 때는 이 안정성을 상당 부분을 안고라도 수익성에 맞춰서 한번 베팅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무조건 안정성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이들은 노후 대비 투자했는 것이 잘못되면 그때는 노후 자체가 붕괴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할 때 투자 상품은 말이죠. 이렇게 A, B, C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으면은
이 상품들이 전부 다 이 상품 속에는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보이지 않는 위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A라는 상품은 이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는 반면에 이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C라는 상품을 가면은 기대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런 반면에 보이지 않게 위험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놓고 봤었을 때 노후 대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런 C 같은 상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동산으로 딱 나눠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C라는 상품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투자성이 굉장히 강한 상품들이에요. 그런데 A라는 상품들은 주로 이거는 월세 목적의 안정적인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위주의 상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인천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어느 쪽이 이쪽에 가깝냐라는 거예요. 월세를 놔두면은 인천의 아파트나 서울의 오피스텔이나 월세를 놓다 보면은 아마 어쩌면은 큰 차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은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좀 더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안정성을 봤었을 때, 자, 우선 이 위험성부터 볼까요? 위험성을 보면 서울의 오피스텔에 따르는 월세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어떤 위험성이 있잖아요. 공실이 생긴다. 이런 공실률은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위험성은. 근데 서울의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실이라든가 이런 위험도 이것도 사실은 크게 그렇게 인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으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과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승기에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의 오피스텔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 하락기에는 인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렇게 하락이 안 돼도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많이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여기 있다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맞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예요.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성향은 서울에 있는 오피 쪽이 낫지 않느냐. 왜? 얘는 주택임대차 합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럼 주택 숫자에서 빠져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차 합자가 안 돼요. 그럼 주택 숫자에 들어가요. 내가 갖고 있는 집하고 같이. 그런 측면에서 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주택을 안 봐요. 그런데 인천의 아파트는 청약할 때 주택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노후 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인천 아파트냐 아니면 서울의 오피스텔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대표님이 딱 답변 내려주셨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세미나 안내와 함께 또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경제 이슈로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립금리 지속적으로 상승.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중립금리가 뭔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좀 찾아보시고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장 금리도 상승세 유지, 고금리 사태 영구화할 수 있다. 이 중립금리가 뭐냐면은 이 금리에 영향받지 않고 이 정도 금리면은 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오히려 올랐어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은. 그러니까 금리 결정을 할 때 이 중립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목표치 2%를 제외한 실질 중립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지금 금리 내린다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라든가 기후 변화의 대응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금리가 내려와서 뭐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 전기차 공급하고 반도체 생산을 거침없이 늘려서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내년에. 그럼 공급 초과예요, 공급 초과. 공급 초과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이 되죠. 하락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큰일 나요. 원가 자체가 중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디플레이션, 가격 폭락이 일어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을 막는 거예요. 그냥 그 가격대로 들어갔다 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요. 지금 그렇지만 중국은 계속 늘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한국은 중소기업 파산이 5월까지 810건이고 올 연말까지 2,000건이고 코로나 때 2배로 역대 최대예요. 고금리, 고물가, 경영 환경이 악화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아파트를 자꾸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겪을지도 모르는데 일부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그 위에 사람들이 팔았는 사람들이 또 사주고 또 사고 연쇄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한국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 상승되는 이유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 예상 때문에 영향이라는데 언제까지 계속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줘서 가격을 계속 막아줄 거냐.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부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수도권 전세 사기가 또 터졌대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 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니까 그런 거를 임대 들어가시면 돼요. 임대 사업자 하지 않는 걸 자꾸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세입자들은. 그래서 향후 부동산은 앞으로 진짜 1년이 내년까지가 정말 중요해요. 내년까지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것들은 무조건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데요. 눈앞에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년, 2, 3년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매주 금요일 이렇게 오후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7호선이고요. 7호선 논현역에서 그 1분 거리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당부하는데 이 무료 세미나거든요. 저는 오시는 분들에서 그야말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앉아서는 답이 없어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세미나 오셔서 같이 오셔야 돼요. 그것도 부부가. 혼자 오시면은 혼자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저렇게 갔었을 때 우리는 노후 대비할 수가 없어요. 노후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노후 대비는. 고민하셔야 돼요. 제 말을 헛되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 때 꼭 지금 예약을 미리 하시고 세미나 오시면은 아마 제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지금 다들 금리 인하돼야 된다. 언제 금리 인하되냐 이것만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금리가 인하되면 좋을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한쪽으로 단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큰일 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리들 필요한데요. 그런 자리 무료 세미나 오시면 함께 여러분들 지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좀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꼭 그렇더라고요. 한 분만 이야기 듣고 가시면 나중에 집에서 다른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같이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